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아기는 출생에서 만 2세까지, 그죠? 만 2세까지인데, 자, 봅시다. 이제 영아기. 신생아기, 생후 1개월, 그죠? 이때는 어때요? 그 발사기가 바른 베네 쪼고리, 그 다음에 이제 손, 얼굴 이제, 이렇게 상처 내지 말라고, 신생아는 지금 생후 1개월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 몸무게가 몇 킬로래요? 3.5킬로죠? 3.5킬로. 그 다음에 키는 50cm. 그 다음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인 경우는 어떻다? 저출생아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딸이 6주 조금 넘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애가. 보통, 저는 딸 아이가 있는데 다 3.2, 3.2, 3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그 37개월 좀 안 돼서 이제 낳기 때문에 다행히 37개월. 몸무게가 지금 2.5kg 이하인 경우는 저출생한데 거기 조금 넘었어요. 2.67. 그러니까 2.67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인큐베이터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갔는데 감사하게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이렇게 커준 거에 대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발이 길어졌다 어쩌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발도 다리도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서 몸무게 키가 다소 작은 경향이 있고 피부는 어떻대요? 지금 양수에 있어서 쭈글쭈글하고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아이들 나오면 어때? 빨갛죠? 그리고 끈적끈적한 태지로 덮여 있고, 눈꺼풀과 은분 어때? 퉁퉁 부어 있거나 몇 주가 지나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부은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맥박은 불규칙적으로 1분에 120에서 160회. 그 다음에 이제 배변은 어떻게 돼? 이제, 검고 끈끈한 태변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수면 시간은 하루에 먹고 자고 그러겠죠? 이때 신생아 때는. 그래서 신생아기는, 여기 나오네. 태내 환경 51쪽에 너무너무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했던 거 나왔고요. 근데 신생아의 반사운동, 신생아는 뭐죠? 출생 후 주로 반사운동을 하죠. 반사운동은 뭐야? 중요한 운동 능력의 발달에 초석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생존 반사, 그죠? 생존 반사는 뭐예요? 지금 신생아의 생존에 필요한 거죠? 진짜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해한 자극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유아의 기본 욕구 충족 기능이 수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눈 깜빡거리기 반사. 눈 깜빡거리기 반사. 그 다음에 빠른 거. 그죠? 이 구강 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반사는 뭐래요, 지금? 여기서 이 가장자리 쪽 뺨을 두드리면 아이가 자기의 근원을 향해 머리를 돌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 두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돌리는 게 무슨 반사? 그런 반사, 생존 반사 중에서 그런 반사다. 그 다음에 이제 51쪽에 이 근원 반사는 3주 후면은 소멸이 되고 51주 맨 밑에 보면 원시 반사로 신생와의 생존과는 무관한 반사로 여기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의 흔적이다. 원시 반사. 그럼 모로 반사는 뭐예요? 모로 반사는 껴안는 반사 운동으로 경합 반사라고도 한대요. 모로 반사는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원시 반사 이거 나왔고 경합 반사라고도 하고 여기서 모로 반사는 그리고 이제 놀라면서 등을 구부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팔과 다리를 움츠린 다음 재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뭐로 봐서는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그러니까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모로 반사. 그래서 뒤로 젖히고 팔과 다리를 움츠리는 재빠르게 몸을 움직이는 게 모로 반사다.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반사. 걷기 반사 있죠? 걸음마 반사, 걸음마 반사, 걷기 반사. 걸음마 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아예 발이 닿으면 마치 걷는 것처럼 껑충껑충 껑충 되죠? 이 걷기 반사.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 이게 주기반사가 있어요. 주기반사. 근데 이때 저희 애가 지금 4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제 신기한 게 이 아이들은 팔다리가 제각기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두 손으로 모으고 있기가 힘들어요. 이건 실화예요. 내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실화예요. 저희 딸의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00일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님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다 교회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아버님이. 근데 눈을 딱 뜨고 났는데, 아이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딱 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은 약간 조금은 약간 글썽거려서 내가 얘한테 어머 얘 이게 눈이 약간 뭐 이렇게 돼 있다 눈물 같이 이렇게 애가 은혜 받았나? 딱 그랬더니 엄마 이거 저기 불빛에 반사된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이가 이게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두 손을 모으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4개월 된 애가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저는 뭐 아닐 거라고 봅니다.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아버님이 사진을 찍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얼른 찍었는데 저한테 보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가 어쩜 그렇게 손을 꽉 쥐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태교 때 항상 찬양 불러주고 뭐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아가 되게 중요하구나. 여기서 하나. 저는 시아버님이 목사시지만 저는 약간 교회에 조금 그래요. 예, 발만 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더 이제는, 음, 아멘, 아멘 소리도 잘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어디 가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기반사는 손바닥 반사라고 하고 손에 잡힌 것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반사 운동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빈스키 반사는 뭐 발바닥을 자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의 경우와 반들 발가락을 어떻게 부채처럼 쫙 폈다가 오므리는 반사운동이 발바닥 하면 어떻게 되게? 우리가 아기 발바닥 이렇게 살살살살 만지면 어떻게 쫙 피죠? 이걸 바빈스키 반사. 그죠? 바빈스키. 근데 이거는 6개월 이후도 이건 살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의 반사 운동에는 원시 반사, 모로 반사, 걷기 반사, 주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 근데 이제 4개월 됐는데 저는 간만에 갔는데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직은 목을 갖다가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게 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기 이제 기타 발달에 있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어, 시각 발달을 한번 봅시다. 시각 발달은 생후 15일이 지나야 색채 식별이 가능하대요. 생후 15일이 지나야 색채 식별이 가능하고 생후 1개월부터는 뭐예요? 대상의 거리에 따라 초점을 맞추고 사물에 비해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랫동안 응시한다. 그러니까 생후 1개월 지나면서 그 대상의 거리에 따라 초점을 맞추고 사물에 비해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랫동안 응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 발달을 한번 봅시다. 청각 발달은 출생 전부터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은 출생 전부터 알려지고 있죠. 다 귀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으니까 욕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출생 직후 높고 강한 소리에만 반응을 보이다가 사람의 목소리에 빠른 반응을 보이고 저음보다는 고음을 더 민감하게 듣는다. 그래서 생후, 생후예요. 4주 정도부터, 그러니까 한 달이네. 그죠? 그러니까 신생아기 한 달 4주 정도부터 어머니의 음성을 식별한다. 그러니까 엄마. 그래서 요번에 갔더니 엄마가 이제, 옆으로 가고 그랬더니 눈이 계속 자기 엄마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2주 전에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근데 2주 만에 이제는 눈을 엄마 어디 갔지? 어디에 숨었지? 막 그러면서 따라가는 걸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각 발달, 생후 2주일의 맛의 차이에 대한 식별 반응을 보고, 생후 2주일에, 그 다음에 이제 후각 발달, 자극적인 냄새로 코를, 어때, 지금, 자극시 반응을 보이겠죠? 출생 직후는 엄마의 젖 냄새를 맡고 냄새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근데 촉각의 발달, 어머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출생 시에는 입술과 혀를 제외하고 발달되지 못하였으나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금 입술과 혀를 제어를 발달되지 못했다 그랬죠. 입술과 혀를 제어해서 계속 빠른 역할만 하잖아. 이거 저기 저 아유 그냥 그 분유 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다리나 손의 촉각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한다. 근데 제가 이제 애를 이제 4개월 전에도 이제 가서 보고 오면 딸이 뭐라고 그래요. 왜냐면 애가 너무 이쁘니까 애기 볼에다가 뽀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코코코코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코가 높잖아요. 그죠? 코가 높아서 애 코에 대다가 코코코코코코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화장품 냄새가 애한테 스며들었나 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래요. 엄마 화장품 냄새가 그냥 애한테 너무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하게 화장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스킨 로션 이게 전체적인 냄새가 아이의 그 피부에 스며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엄마 화장품 냄새가 많이 난다 하고 또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촉각, 그다음에 촉각은 6개월이 지나면 발이나 손의 촉각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한다. 그다음에 이제 영아기는 어때요? 지금 영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만 2세까지, 즉 24개월, 24개월이니까 뭐예요? 그냥 이 우리 나이로 이 달력 나이로,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3살, 그죠? 만으로 2살. 그러니까 3살짜리 3살까지를 우리가 영악이라고 한다. 3살까지. 그냥 우리가 흔히 윤석열 나이로 하면 뭐예요? 24에서 2세. 그죠? 윤석열 나이로 우리가 하나로 줄여서 만 나이로 윤석열 나이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나이로 지금 61세예요. 63년생이지만. 그래서 만 2세까지를 영악이라고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보육 서비스에는 영아를 3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36개월은 뭐예요? 영아를. 그러니까 4살, 그러니까 만 3세까지를 영아기로 정한다. 현행 우리 보육 서비스에는 만 3세까지를 학문적으로 영아기를 더 세분해서 만 2세까지는 영아기로, 만 2, 3세까지는 걸음마기로 터둘러. 그죠? 구분하고 영아기는 여러 지금 어떻게 되겠어? 영역에서 급속히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신체 및 운동 발달 단계에서 제1 성장 급등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빠른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뒤에 나오죠. 54쪽에. 발달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격체로 성장과 발달의 밑거름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능력, 그죠? 기본적인 운동 능력, 언어 습득, 개념 형성 등의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애착 관계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영아기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일어서서 이동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그죠? 몇 살이어서 만 2살까지를, 그죠? 영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각 운동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뭐, 할비, 할미, 뭐, 이 기간 동안 무력한 존재인 영아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할 준비. 그러니까 이 영아기까지는 어떻게, 3살까지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어, 2세, 그러니까 3살까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예요.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같이 합심해서 이 아이를 3살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모든 걸 다 몸으로 체득하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은 잘 못하지만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할 준비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할미, 할비들은 어떻게 되겠어? 잘 도와줘야 되겠죠?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신체적인 발달을 봅시다. 인간의 성장은 출생 이후부터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그죠?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은 머리에서 시작되어 아래쪽으로 진행되는 두뇌의 발달 원리에 따라 다리보다 어떻대요? 팔을 먼저 상호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다 머리에서 밑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다리보다는 팔을 먼저 사용할 수 있고, 그럼 두 돌에 이르는 24개월 무렵에는 아이의 키는 거의 2배 가깝게, 체중은 3배 이상 늘어난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 오시사치 인간의 뇌는 생 5년 동안, 인간의 뇌는 중요해. 인간의 뇌는 5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대. 그래서 신생아의 머리는 전신의 4분의 1로 다른 부위에 비해 크다. 그래서 성인 뇌 절반 정도로 커지고 만 2세에는 성인기 뇌 무게 75%까지 성장하고 뇌 무게의 성장은 뇌 구조적 기능이 발달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살까지는 그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겠죠. 5세까지는 이제 급속 성장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영아의 신체 발달표 여기서 목 가누기 2개월 그다음에 이제 구르기 3개월 기기 6개월 되면 이제 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붙잡고 서기는 7개월 돼. 저는 아기들은 한 6, 7개월 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숟가락질 하기 두 돌 되면 그다음 달리기 잘 3살 되면 잘 걷잖아요. 이제 혼자서 이제 계단도 오르고 이때는 좀 이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그죠? 감각과 지각 발달은 이 시기의 영화는 어떻다? 감각과 지각이 발달하는데 시각 능력은 감각 정보의 80%가 시각으로 획득하고 타 감각에 비해 늦게 성숙한다. 이 감각은 시각 능력은 발달한 시각 능력도 다 감각 정보의 80%가 시각으로 획득하는데 타 감각에 비해서 늦게 성숙한다. 그 다음에 56쪽에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게 되고 정지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물체를 선호하고 사물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더 좋아하고 특히 눈을 자주 맞추시죠? 그다음에 청각 능력은 어때요? 낯선 사람이나 아버지의 목소리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야? 엄마잖아. 그죠? 아버지는 뭐 회사에 나가서 그러니까 엄마랑 항상 이 합체되어 있으니까 누구 목소리를 더 빨리 알아들어요. 당연히 엄마겠죠. 외국어보다는 어머니의 언어를 더 당연하고. 촉각 능력은 지금 뭐래요? 6개월 정도가 되면 촉각을 사용하여 주위 물체를 탐색하고 첫돌 무렵에는 손의 감촉으로 물체를 식별한다. 그러면 이제 인지적 발달을 봅시다. 인지적 발달은 영아의 감각 운동은 지능 발달의 기초가 되고 지능이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이 됩니다. 자, 영아의 감각 운동, 지능 길들이 그죠? 이 아이가 뭐 IQ가 좋아지느냐 나쁘느냐 감각 운동은 중요한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좀 몇 개월, 애기 몇 개월 때 문화센터를 또 많이 다녀요. 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애보다 어떻게 돼? 더 발달이 빠르겠죠? 그래서 지능의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영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반사 행동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점차 경험에 의해 획득된 적응 반응을 반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대요? 반사 행동을 통합하여 어느 정도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화는 지금 뭐예요? 영화는 지금 조건화를 통하여 많은 것을 학습하고 순수하게 감각 운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 56쪽에 위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 둘, 셋,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 그래서 이 시기의 영화는
불수의적인 반생들이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 지향적인 행동으로 변하는 시기. 왜? 영아기는 지금 만 2살까지예요. 이때는 내 목적이 뭔가를 그 방향을 향해서 변화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24개월까지는 어떻다? 영아에게 가장 중요한 인지적 발달은 대상 영속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대상 영속성은 57쪽 메뉴에 있죠. 대상 영속성은 사물이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어요. 독립적인 존재로 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대상 영속성이 뭐라고요? 우리 그 바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관없이 그 독립적으로 있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걸 능력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앞에 없어. 지금 사물이 없어. 그래도 그 사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뭐라고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대상 영속성은 지금 이 사물이 눈앞에 없어도 사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요? 대상 영속성. 그죠? 오브제. 이게 지금 목표. 그죠? 사물. 어, 그 다음 이제 정서적 발달을 봅시다. 정서의 이해와 표현은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뇌에서 아이의 정서적인 반응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서 이해와 표현은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분화되고, 그죠? 점진적으로 분화되고 이러한 정서 표현을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의 중심적 역할은 누구예요? 엄마죠. 그죠? 엄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작은 일에 쉽게 좋아하고 떼쓰기 등의 분노 표출도 자주 하지만 근데 떼쓴다고 해서 이때 다 큰일 납니다. 그래? 내가 막 엄마한테 떼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걸 다 들어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래?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딱 아니다 싶을 때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단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작은 일에 쉽게 떼쓰고 좋아하고 하는 분노 표출도 자주 하지만 곧 풀어진다. 그런데 분노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아들의 가장 기본적 정서 표현 발달의 주요 유형은 뭐예요? 기쁨과 분노, 불안, 공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57쪽에 2개월부터는 만족 표현을 나타내고, 그 다음 3개월 되면 분노의 감정 표현하고, 6개월 되면은 공포 감정보다 분노 감정도 이제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애가 어때요? 막 울고 난리 떼쓰잖아요. 이제 2살 되면 또 어떻다? 자의식이나 독립의 요구 때문에 어른의 요구에 대해 심한 분노, 그죠? 이제 자의식이나 독립의 요구가 어느 정도 지 존재를 찾았어. 그러면은 어른의 요구에 대해 심한 분노, 떼쓰기, 저항의 표현과 발 구르고 난리치고 물건을 던지거나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만 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3세까지는 진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셨죠?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케어를 해야 돼요. 만 3세까지는, 아니, 만 2세까지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발달은 애착은 주로 어떻대요, 지금? 애착은 저거 58조 영아와 주 양육자 간의 친밀하고 강한 정서적인 유대 관계로서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발생한다. 따라서 영아는 부모와 같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돌봄을 받을 존재인지 또는 자신을 돌봐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돼요. 이 2살 정도 되면, 만 2살 정도 되면, 영아는 애착 대상이 없을 때는 애착 대상을 찾으며 그 주위를 시선을 끌려고 자기 관심을 끌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애착 대상과의 분릿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같이 애착 관계에 있던 뭐 인형이 없어지면 어때요? 그 인형 어디 갔어? 막 인형 갖다 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 갖다 주면은 애가 어때요? 사르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면 얘가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착. 그래서 우리가 만 2살, 3세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착 형성과 발달의 과정은 지금 어떻다? 여기서 영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형태고 1차 양육자인 어머니가 애착 형성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애착 형성은 유아기의 자신감,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유아기, 안정된 만 2살까지의 그 안정된 애착 형성을 얻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대상이야. 나는 엄마와 아빠의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야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나이에도 저는 아빠가 5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21살 때 이제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도 아빠가 저를 항상 공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주 공주. 그래서 지금도 좀 공주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언어의 발달, 비언어적인 발달, 그죠? 우리가 소통하는 데서는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언어적인 표현 말로 하는 거겠죠, 소통. 근데 비언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몸짓,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은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기 전에도 아기는 그들의 울음, 얼굴 표정, 몸짓 등으로 어머니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그럼 울죠. 그죠?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제 얼굴이 샤웅샤웅 웃고 그리고 막 뭔가가 짜증나 그럼 발로 막 발버둥 치고 그죠? 이 비엄마와 관계에 있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발달에 있어서 한 단어, 그죠? 원 워드 스테이지 한 단어를 봅시다. 어떤가? 9개월 이후부터는 언어에 지금 60쪽에 있습니다. 과도기를 거치면서 언어를 획득이 시작이 되고 비교적 생후 11개월이 되면 어때? 의미인 엄마, 아빠, 첫말을 하다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보통 두세 개의 단어를 말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생후 1년에서 1년 반까지 획득하는 어휘는 그리 많지 않고 이제 15개월이 되면 평균 10개 낱말을 말하고 20개월이 되면 어떻다? 50개의 낱말을 표현한다. 따라서 1년 반에서 2년까지 습득하는 어휘의 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만 2살까지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두세쯤 되면 190개 정도의 단말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럼 두 단어는 어떠냐? 생후 20개월에서 두 돌 즈음의 아동은 두 단어를 결합시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아동이 5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 있을 때 어때요? 50개 정도를 단어를 말할 수 있을 때 이 두 단어를 결합시킬 수 있대요. 그죠? 두 단어 50개 정도를 단어를 알 때 어떻다?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아기의 사회복지 실천 첫 번째를 봅시다. 영아기의 정상적인 발달 이정표를 즉 61주 중간에 이해하고 유전적 요인으로 신체 내부 기관의 결함, 선천성 질병, 장애, 이런 잠재적인 발달 지체 혹은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사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미래에 발생할 어려움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과 맨 밑에 지각 발달 측면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감각과 지각 발달 측면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두 번째에서 감각과 지각 발달 측면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아기는 어떻게 돼? 감각과 지각 발달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신체 내부 기관의 결함,
선천성 질병 첫 번째, 장애 등 잠재적인 발달 지체,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사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시기는 뭐래요? 내적 행동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그죠? 내적 행동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보지 않는 발달 장애인 자폐증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정신지체가 대표적인, 지금 여기서 뭐래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참, 그래요. 우리 아이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해서 신체 내부 질환, 선천성 질병, 장애, 이거 진짜 온 가족이 큰일 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난리가 나. 음. 평생 우리가 이 아이를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나 죽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장애가 있는 가족은 어때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케어할 것인가? 그걸로 이 엄마의 이 모성은 진짜 가장 강한 게 엄마의 모성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아이가, 내가 없음으로써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임신하면은 이런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이런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에서 나중에 결혼함으로써 좋은 가정 이루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전적 요인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그러니까는 잠재적인 발달 지체 또 발달장애 문제를 조기에 사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지금 발생할 어려움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사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되게 잘 수집해서 잘 알아보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사정은 자료 수집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이 사정, 예, 말씀드렸고, 발생 어려움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그죠? 이왕이면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최소화하고 예방하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감각과 지각 발달 측면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감각과 지각 발달 측면의 실천이 이루어져야고,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두 번째는 감각과, 그래서 이 시기에 아동들 중요한 영아기는 감각과 지각 발달, 그죠? 감각. 그래서 우리 아이도, 조금 있다가 이제는 뭐 문화센터 등록해서 아이랑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아기는 감각과 지각 발달이 중요한 문제로 이것으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어떻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각과 이 지각 발달은 신체 발달과 심리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죠? 이 지각 발달은 뭐라고요? 감각과 지각의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 영화가 적절한 지금 62쪽 영화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지, 그 다음에 상담, 조기 치료, 훈련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 교육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환경, 마음가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해요. 감각과 지각 발달. 그래서 엄마들이 그 애기 조금씩 이제 4, 5개월 되면 문화센터에 가서 뭐 촉감놀이, 무슨 놀이 하는 거는 이 아이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것보다 어때? 우리가 노인들도 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노인들과 집에만 있는 노인들하고는 이 근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차이가 월등하게 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이 얘처럼 이 아이도 집에서만 그냥 혼자 버려진 것보다는 문화센터에서 엄마랑 촉감놀이 선생님의 지휘 아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함으로써 감각과 지각 발달, 즉 인지가 발달이 된다는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만 2세, 3세, 그죠? 3세를 갖다 만 2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친가, 외가가 그리고 가족이 엄마, 아빠가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의 진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잘 키워내야 돼. 그냥 사랑만 줄 게 아니라 사랑 플러스 배려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인지 측면에서 아이가 발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주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적 발달 측면에,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뭐예요? 애착의 확립 문제와, 이건 뭐예요? 지금 사회적 발달, 애착. 이 부모, 3살까지 어떻게, 애착이 엄마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엄마 만약에 애착 관계에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애가 행동이 난폭해진다거나, 계속해서 뭔가 이걸 지금 찾고 애착 관계의 대상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애착의 확립 문제, 그 다음에 양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애착의 문제는 양육자와 영아의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 결핍되면 아동이 어떻게 돼? 불완전한 애착이 형성되어서 중요해 이것도. 만약에 보호가 결핍되고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면은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등의 사회적 관계 어마무시하게도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 애착 관계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잘,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부모와 영아 간의 효과적인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양육 기술, 중요해. 양육 기술에 대한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돼.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는 뭐예요? 양육의 질. 문화센터죠? 아기가 지금 이거 4, 5개월 이상 된 애들은 이런 문화센터를 다님으로써 아이가 그리고 이제 또 뭐 한돌 지나면 또 어린이집으로 가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서 같은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서 이 만들어지게 우리가 그 환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또 그런 게 있대네. 이제 정부에서 이 아이를 한테 돈이 만약에 50만 원이 이거 예예요. 50만 원이 준다. 그러면 이걸 어린이집에 보내면 50만 원이 그 어린이집에 나오는데 이거를 부모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을 다님으로써 사회적으로는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 기술, 그죠? 양육 기술에 대한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또 양육의 문제의 경우 엄마가 지금 이제 사회 진출을 하죠.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영아와의 분리 불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양질의 보육시설, 그다음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64년생, 68년생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아파트 앞에 있는 바로 그 어린이집에 4시간씩, 3시부터 7시간씩, 7시까지 그 아이를 이제 그 케어합니다. 방과 후 아이죠. 돌봄. 뭐 한두 아이를 이제 그 케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대. 근데 얘가 뭐가 나빠지면 애를 안고서 항상 둥둥 해주니까 조금 웃어. 너 지금 이렇게 허리가 조금 안 좋아지니 그 이유니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 보육시설이 있는 아동보육, 이 어린이집에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소개를 해주니?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아이의 물론 다 사랑을 줘요. 그죠? 사랑을 주지만 이 원장의 마인드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됐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최상의 음식을 먹인대요. 최상의 음식을 아까우지 않고 그러니까 최상의 음식과 간식을 아이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로 소개를 해주고 이 원장님 밑에서 교육받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가 요즘 어린이집이 거의 문을 닫잖아요. 근데 여기도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언니 나 언제까지 하고 그만둬 그랬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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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다른 거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제 남편이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인데 그 이제 시간 조절을 노는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집 앞에서 4시간씩 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유쾌한 성격이야, 이 동생이. 그래서 그만두는 것보다 했더니 언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왜? 뭐 저 아기들이 없어서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지금 한 선생이 그만뒀대요. 한 선생이 그만둬서 저기 자기가 이제는 9시부터 1시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3시부터 7시까지 시간도 어중띵한데 9시부터 1시까지면은 빨리 일하고 4시간 일하고 그 외 시간은 네가 이제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이 동생을 통해서 그 어린이집의 그 분위기를 제가 이제 그걸 느낌적으로 제가 봤거든요. 이 원장이 이 아이들한테 최선을 잘하는구나. 다 하고 있구나.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 발달 측면의 실천, 필드에서 이 원장이 지금 이 아이들하고의 관계 형성, 그죠? 대화는 말을 못 하잖아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케어한다는 거는 이 아이도, 아장아장, 이 돌진한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지만, 다 느낌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언어적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아기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지금 언어적 발달에서 한 단어, 두 단어 쓰는 것도 중요하고, 50단어가 이루어 있어야 이제는 문맥을, 그러니까 두 단어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엄마, 배고파, 뭐 이런 정도겠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영아기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 이 필드에서 양육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애착 관계가 이루어졌다가 이게 떨어질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엄마가 뭐 휴가를 아이를 위해서 임신과 그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냈다가 다시 또 이제 사회에 가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잘 또 좋은 양육시설 이왕이면은 질 좋은 양육시설을 있는 곳에 보내야 될까 하는 게참 숙제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라면 그냥 여기 좋더라. 누가 여기 괜찮다더라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서 그 원장의 마인드를 보고 그 분위기, 뭐 이렇게 장난감 그런 것보다도 저는요, 이 원장의 철학을 보라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노인복지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자제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주간보호를 보내거나, 요양원을 보내거나, 그 환경, 어떻게, 뭐, 주간보호에 막 이렇게, 재활시설에 보면 막 이게 천장에 뭐 같은 게 걸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항상 상담을 하는 원장의 그 마인드를 잘 봐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잘 봐라. 어떻게 잘 짜여 있나?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 부모가 하루 종일 거주하는 그곳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있는지를 잘 보고 해라. 그냥 시설에 삐까뻔쩍하고 그런 것만 살필 게 아니라 잘 파악하고 해서 그 원장의 마인드를 잘 읽어내라 하고 저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이제 어디 주간부를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가 엄마가 90이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야 호정아 네가 소개시켜 준 대로 갔어. 그랬더니 그랬니? 처음에는 이 친구가 안 갔어요. 몇 군데를 알아보더니 아 거기 조금 시설도 안 좋고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응, 네가 알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판단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엄마가 요즘 좀 상태가 더 안 좋으셨어. 저랑 얘기할 때는 그땐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상태가 더 안 좋으신 거야. 그래서 엄마 주간부에 보내드렸어. 어때? 제가 처음에 권유했던 주간보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일이니? 그랬지. 그랬더니 네가 말한 게 맞아. 아마 다른 데도 가셨던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제 조금 다니신 것 같아. 다니셨다가 이제 집에 좀 거주하시다가 이제 다니는데,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이제 다시 갔어. 근데 이런 뭐 내부 시설은 그렇게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 원장님의 마인드가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보내게 됐어. 그 전화가 끊자마자 그 주간보호센터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느 어르신 오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이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이런 아동 보육시설은 원장의 마인드가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의 태내기 그 다음에 영아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은 선생님들 50분, 50분, 5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분 수업은 기본으로 하고, 30분 수업으로 기본으로 하고, 저는 30분 수업은 기본, 그죠? 기본 하고, 이제 그 20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관식 문제를 이제 두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관식 문제를 내면은 선생님들이 책 찾다가 이제 짜증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야? 내가 이 나이에 이거 공부를 해야 돼?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옆에 주관식 문제 내고 몇 페이지를 딱 지정을 했어요. 몇 페이지 지정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책을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누구 편이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치지 않도록 공부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저는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30분에서 만약에 수업이 끝난다 그러면 주관식 문제 두 문제를 내되 우리가 50분에 세팅이 되니까 한 문제 이제 10분씩으로 해서 그 문제 이제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옆에. 그러면서 하면서 도 책을 이제 또 이렇게 보실 거라고 봐요. 스트레스 없이. 그래서 30분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두 문제를 낼 거고, 그래서 이제 50분이 수업이 채워진다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50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 수업을 이 한 챕터 1, 그죠? 챕터 1 수업할 때는 충분하게, 편안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들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책을 안 보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다니면서 보는 선생님도 있을 거니까 항상 귀로 듣고 그래도 이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챕터, 그죠?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는 한두 개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셨죠? 이 시간에 선생님들은 뭐가 남아요? 만 2살 전에, 만 2살까지는 그러니까 3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죠?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깨달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되겠죠? 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 큰 일꾼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이 영화기 수업을 하면서 꼭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2장 태내기 영화기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